네, 안녕하세요. 저 기업은행 정현주 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유튜브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진행하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노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가지고 오늘 딱 10가지만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내용으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OX 퀴즈로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로그인 해주신 분들은 댓글을 작성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저랑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이 진행자님하고 그리고 우리 근로감독관님하고 셋이서 퀴즈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럼 하는데 제가 불리한데요? 이거 너무 둘이 짜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네. 아니 그냥 저만 대표해서 맞추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감독관님께서는 제가 네. 찬스를 한번 그렇죠. 정말 모르는 문제의 네. 경우에는 찬스를 쓰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몇 문제 오늘 진행이 아, 되죠? 오늘 10문제 진행되는데 네. 찬스를 무한대로 쓰실 수 없으니까 제가 세 3번만 번만. 네. 그러면 제가 한 5개 이상, 절반 이상 맞추면 네. 선물 주시겠습니까? 선물 당연히 드립니다. 네. 주시겠습니까? 네. 노무사님이시니까 저도 사실 지금 창업을 했어요. 재작년에 청년 창업을 이제 한 상태인데 진짜 이 노무 관련해서 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1회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5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 이상 맞추면 컨설팅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개의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내용은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OX로 답 달아주세요. 네, 입사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깜빡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자, OX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좀 이런 경우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좀 뭐 바쁘고 처음에 일하다 보면 이제 안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만약에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다. 아, 네. 오. 네. 네, 그럼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네네. 네,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근로계약을 처음에 쓴다는 건 입사 첫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입사 첫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바빠서 근로계약서를 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도에 잠깐 있어있다 퇴사하는 직원들 근로계약서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시정기간 14일이 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좀 계약서는 그쵸. 준비는 해놓고 이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그리고 되겠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출근하시면 근로계약서 달라고 혹시 청구하실 수 있는 잊었으면.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게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맞춰서 한 문제 맞췄어요. 네, 한 문제 자, 그러면 두 맞추셨습니다.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똑같이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될 때마다 회사한테 근로계약서를 좀 변경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근로계약서 변경을 해주신 적이 없다 하네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네. 이 경우 뭐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상식선에서는 변경이 되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는 변경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네. 오. 네. 감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정답은 두 5입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령 자체가 변경돼서 자동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요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안은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두 번째 사안에서는 직원이 요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부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똑같은 사안에서 직원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무방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근데 제대로 바뀔 때마다 작성하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직원이 요청할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바꿔 놓으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네, 이것도 똑같이 위반할 경우 시정기간 14일 및 미시정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맞췄습니다. 확률 100% 아직까지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OX 퀴즈 문제는 임금 관련한 거네요. 네, 임금과 관련한 건데요. 이 부분 제가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이 이제 좀 이슈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좀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직원 개인별 시급과 관계없이 특근 시 시간당 12,000원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임금 체불이다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시간당 12,000원을 준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데 그리고 최저 시급보다 다 많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신고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X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왜요? 돈을 줬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저희 근로기준법에 계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요. 본인의 실제 근무한 시간과 그다음에 본인의 개인별 시급을 고려를 해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현장에 가면 이렇게 정액적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에서 3시간의 경우에는 2시간으로, 뭐 4시간에서 5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이렇게 구간대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임금 체불에 해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잘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알아둬야 될 게 많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네 번째 문제, 포괄 임금 약정에 대한 문제네요. 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209시간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200만 원, 그 다음에 고정 연장 27시간에 대한 대가로 40만 원 해서 총 240만 원짜리 포괄 연봉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괄 연봉 약정을 체결한 건데요. 근데 갑자기 직원이 이제 오면서 실제 근무한 시간은 40시간이니 아까 포괄 임금에 포함된 27시간 빼기 40시간 빼기 27시간을 한 차액인 13시간을 좀 추가적으로 주세요라고 이렇게 회사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지 차액 13시간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떠실 것 같으실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숫자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일부러 이런 문 못 맞추게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무 어떻게 하지? 제가 이거는 숫자에 약한 관계로 감독관님 찬스 쓰겠습니다. 감독관님이 저 대신에 좀 풀어주세요. 이거 온지 X인지. 제가 답을 대신 해주세요. 이 경우는 5죠. 5요?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돼야 되죠. 아 그래요? 5 맞습니까? 틀리면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다시 시험 보시고 들어가셨는데 당연히 맞히셨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포괄임금만 체결하면 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포괄 약정된 시간이 실근로시간이 포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체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안 보면은요.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209시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시급은 9,570원이고요. 실제 일하신 시간은 40시간이고 거기에 법적 할증률인 150%를 곱하면 57만 4천
5천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지급한 금액은 선 지급한 금액은 40만 원이죠. 17만 4천 원의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철저히 해야죠, 계산을. 네. 저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Q&A로 이렇게 OX 퀴즈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상인 감독관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연관되는 내용을 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장시간 근로로 회사를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또 자발적으로 그쵸. 이게 한 건데 네. 이거는 뭐 신고할 수 없지 않나요? 본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쵸. 진행을 한 건데 맞습니다. 네, 강요가 아니면 네네네. 그러면 X 신고할 수 없다. 정답은 네, 정답은 나왔네. O입니다. 지금 네, 이 문제 다들 많이 엄청 헷갈려하시는 네.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근로시간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이냐 문제고요. 또 이 문제에서 또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회사에서 체류한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직원은 자기가 증빙을 했죠.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근데 회사가 이에 대해서 반증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리고 묵시적으로 회사가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체류한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는 요새 어떻게 하시냐면 PC 오프제라든지 시간의 사전근로시간 승인 신청 제도 같은 걸로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인 감독관님께서 초반에 근로시간 유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설명을 엄청 많이 해주셨죠. 되게 많은 설명이었는데 그런 유연 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이런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시고 유연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시면은 되게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져 가면서 근로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만약에 근로를 더 하시게 된다면 이것도 확인을 계속 해 주셔야 그렇죠. 되겠네요. 회사도 미리미리 정책을 확인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그쵸. 네, 직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문제. 6번째 문제는 연차 휴가와 휴일에 관련된 거 제가 3가지나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는 2017년 5월 30일에 바뀐 법이에요, 사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은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왜 설명을 드리냐면 현장에 가보면은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이나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차 휴가가 막 숫자가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엄청 헷갈립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1월 20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 시까지 하나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거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의 연차를 정산해 주는 게 맞을까요? 개근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제가 여기서 너무 어려우실까 봐 보기 2개를 준비했어요. 또 숫자 머리 아프다. 네. 30개, 41개. 네. 30개, 41개. 네. 근데 숫자 차이가 너무 커서요. 네. 이것도 제가 이상인 감독관님 찬스를 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숫자 이렇게 안경 끼시고 숫자에 빠르실 것 같아요. 암산 잘하실 것 같고. 아니, 근데 저도 아니에요? 저 정확한 숫자를 하려면 한번 쭉 그리면서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게 쉬운 지금 게 아니구나. 시간 관계상 저럴 네. 때는 그냥 큰 수로 가시죠.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41. 찍기 비법인가요? 이렇게 해서 시험 통과하시고 예. 한번 공무원 시험의 위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독관님 말씀대로 망 한 개. 네. 큰 수. 정답입니다. 오! 오, 역시.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저도 이걸 계산하려면요. 찍기도 실력. 네. 네, 공책에다가 막 써가지고 막 그려봐야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요. 5월 30일에 입사를 하셨고
저희가 한 달에 하나씩 개근을 하면 생기는 연차가 있죠. 그걸 월차라고 하는데요. 11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년을 근무하면 생기는 게 이제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2020년 5월 30일에 한 번 더 1년 개근을 했기 때문에 15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 다 41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 1년만 근무를 해도 26개의 연차 플러스 월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현장에서 많이 놓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확인해 드리려고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연차도 중요하죠. 계산하면 뭐. 제가 덕분에 자 지금까지 4문제 맞췄고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됩니다. 자, 7번째 문제 그럼 주시기 바랍니다. 네. 7번째도 연차 휴가 관련한 문제네요. 네.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에서요. 오. 아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회계연도 이게 기준으로. 달라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우신데요. 그래서 한번 요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회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몇 개가 회계 맞을까요? 기준. 이건 네. 제가 이상인 감독관님이 근데 큰 수를 하라고는 했는데 또 너무 또 숫자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은데 41개였어요. 앞에는요. 약간 참고로. 41개였죠. 네. 저 그러면은 네. 지금 38.9개, 49.9개 두 개 중 보기 주셨는데 38.9개. 아. 또 왜냐면 그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요, 솔직히. 근데 뭐야?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맞아요. 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보통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유리할 수도 있고 네. 입사연도로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회계연도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우리 회사가 회계연도로 계산을 한다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막상 써놓고 실제 정산을 하실 때는 입사일로 정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자세한 계산을 보시면 이 사람은 5월 30일에 입사를 했고 1월 1일 기점으로 1년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개 전체가 발생할 수는 없고요. 그 15개를 365로 나누고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곱해서 8.9개를 선부여를 하고 그리고 11개, 15개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5개 계속 1년 1월 1일마다 15개가 계속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9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1개, 49.9개, 8.9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것도 되게 중요하네.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생생한 내용이었고요. 8번째 문제도 연차 휴가 관련한 문제입니다. 또 이제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준비한 이유가 개정법과 관련된 건데 아직 현장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민간 기업이고요. 7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 계획이 나왔나 봐요. 이번 연도 성탄절에 일부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성탄절도 휴가 수당이 지급이 될까? 일단은 성탄절. 네, 일단 5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네네네.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네. 제가 근로자라면 네네네. 네, 5를 선택을 했는데 네, 정답은 5입니다. 5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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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기존에는 관공서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유급휴일로 운영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운영된다라는 의미는요.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기존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 대체 불가이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일을 한다면 돈을 1.5배를 추가하셔서 가산하셔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 기존법과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장에서 꼭 숙지를 하셔서 공휴일 근무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과 사장님 모두 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알아두겠습니다. 성탄절. 네. 자, 9번째 문제, 10번째 문제,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문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사장님들한테나 아니면 그 영세한 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많이 듣는 내용인데요. 저희 식당입니다. 저희 식당은 저 포함 3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데 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이게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하면 퇴직금은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근무 일수가 너무 적은데요? 근무 시간이 하루에 그렇죠. 2시간이면은 네. 솔직히 안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X! 네.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확하셨습니다. 아. 안 주셔도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저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1주 평균 시간이요. 2 곱하기 5에서 10시간이죠. 네.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 휴가, 공휴일, 퇴직금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문제. 네. 자, 요거는 제가 무조건 대답 이상인 감독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카메라 욕심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근로시간 단축이 너무나 이슈이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단축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DB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급제 직원들 일부가 실근로시간이 감소해 퇴직금까지 감소해서 좀 직원들이 좀 불안한 마음입니다.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얻을까 봐 사장님 입장에서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고 싶은데 이 부분 가능한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행이에요. 저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상인 감독관님께서 그러면 저 대신 한번 풀어봐 주시겠습니다. X입니까? O입니까? 중간 정산을 네. 할 수 없죠. 없지 않나요? 그러면 X. X. 중간 정산을 네. 할 수 없다. X. 감독관님이 말씀을 살짝 흐리시기는 하셨는데 정답 맞습니다. 네네네. 역시. 네. 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요. 퇴직급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퇴직금, DB형, DC형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퇴직금, 이 예전에는 중간정산이 퇴직금, 퇴직급여 다 됐었잖아요. 네. 근데 2007년 이후에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금지가 되면서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퇴직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 사유에 지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지만 DB, DC형에서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그러면은 사장님도 미안하고 직원도 불편하니까 고용노동부가 보완입법을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DB형은 DC형으로 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임금이 좀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직원들한테 사전에 고지하는 등의 보완 입법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문제 다 네, 진행했죠? 네네네네. 10문제 다 맞췄다는 거 아니고 제가 6문제 맞췄습니다. 오, 네, 네네네. 선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여러분들 이제 네. 증인입니다. 노무 컨설팅 제가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혹시 댓글로 뭐 많이 맞췄다, 나도 5개 이상 맞췄다 하시는 분들 선물 저도 네. 이거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으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아셨을 것 같습니다.